지금 또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력 중에 하나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이라는 이력이 있으세요. 이게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겠는 그런 건데 좀 전기산업진흥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이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발전회사들이 전기를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기를 한국전력이 이렇게 이제 각 집에다가 이렇게 또 공장에다가 다 보내주는 겁니다. 보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때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보내는데 필요한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설비.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하는 업체를 전기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전기산업진흥회는 그런 전기산업 설비를 갖다가 제작하는 회사들이 모인 단체죠. 그리고 진흥회는 그런 전기산업 생산업자들이 진흥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주로 어떤 역할을 좀 맡으셨던 걸까요? 전기산업진흥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이 설비를 갖다가 팔 때 미국에서 관세를 갖다가 비싼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되거든요.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관세를 낮추는데 그런데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국가기관에다가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업체들이 외국에 또 수출할 수 있도록 가서 직접 저희들이 전시회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베트남에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 베트남 업체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대규모 전시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직접 베트남의 업체들과 상담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 개발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풍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죠. 그런데 풍력 발전 설비는 이 설비 자체가 대부분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비싼 가격으로 들어와야 되고 결국 우리가 기술 종속을 하게 되거든요. 외국 기술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외국으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국내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전기산업진흥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또 연구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이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하거든요. 그러면 이런 저희들을 정부가 건의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 연구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그것을 산업체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 일을 또 하고 있죠. 그러면 고흥우주발사체 산단이 이제 복례에 들어오잖아요. 그럼 거기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맡으실 수 있겠어요? 아, 그렇죠. 맞습니다. 저는 산업체하고 협력하고 또 산업체를 지원하는 역할, 그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산업체 생리를 정확하게 또 알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산업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우리 복내에 이 산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참 우리 고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. 그리고 또 고흥군 전체도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산업체들이 고흥에 정착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가 경험을 살리고 또 잘 협력하고 지원하면 우리 고흥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제 또 이력을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사업 단장으로도 활동하셨어요. 이것은 또 어떤 활동을 좀 했었던 걸까요? 요즘 이 고흥에서 핫한 단어가 스마트 팜이라는 단어가 있죠. 그래서 사실
스마트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듯이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스마트한 그리드, 즉 똑똑한 전기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. 즉 전기가 그동안에는 그냥 공급만 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.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그냥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은 이런 스마트 그리드가 우리나라에 쉽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했던 두 가지 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 자동 검침 시스템을 보급하는 일입니다. 옛날에는 다 집에 검침원이 직접 가서 이 전기를 검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금 고지서 만들어서 보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자동 검침 장치가 보급이 되면 구태여 검침원들이 집에 직접 가서 검침할 필요가 사실 없어집니다.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인터넷으로 스스로 다 자동적으로 검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 검침원들은 다른데 또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요즘 전기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. 편리하게.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좀 수행을 했고요. 지금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서 일부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ESS라고 그러죠. 그걸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. ESS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저장을 했다가 또 필요할 때는 그 꺼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합니다. 일종의 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아마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. 그러면 우리 특히 고원 같은 데는 농민들이 농사 짓는 땅에 이 태양광을 발전하고 쓸 거 아니에요? 남는 것은 ESS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또 필요할 때 쓰고 또 그걸 이웃에 팔기도 하고 하는 그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. 그러면 농민들이 저렴하게 또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?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흥에서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예,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데는 장비의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장비 부담 문제는 이제 보급이 활성화되면 많이 낮아질 것이고 또 정부의 보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가정에서 전기료 이용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경험하고 또 실제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굉장히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요. 공직자로 좀 살아오시면서 행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있죠. 저는 항상 그 공무원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행동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그걸 다운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정책과 행정이 이런 관점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또 두 번째는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또 청렴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공직
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를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그건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니겠죠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5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두 가지를 제 철학으로 삼고 일을 해왔습니다.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철학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좀 기억나실까요? 예, 많이 있었죠.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기억할 만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이제 무궁화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을 때 그 순간입니다. 무궁화위성 1호는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또 실패가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목표 궤도에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이 다시 제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 궤도에 올리는데 다시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성을 운용하거나 발사하는데 새로운 또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. 그 점이 이제 가장 또 기억에 남고, 두 번째는 제가 1999년도 12월 하순경에 MBC 9시 뉴스에 앞으로 21세기 IT 정책을 이끌어갈 3인방으로 선정돼 가지고 이 방송에 소개됐던 적이 있어요. 그때 참 공직자로서 어려운 생활을 참 다 씻은 듯한 그런 어떤 보람을 느꼈습니다. 그 뉴스를 본 우리 공 사람들이 수십 통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남네요. 마지막으로 고흥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지금 준비 중이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고흥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. 첫째는 예를 들면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율도 심각하고 또 더욱이 산업 발전도 더디해 가지고 그 낙후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그 45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과 산업 관련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고향에서 접목시켜 가지고 미래 하나마 고흥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흥의 영광을 되살리는데 제 마지막 인생을 봉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. 예전에 우리 고흥 인구가 한 24~25만 명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봉사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현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일, 내가 잘하는 일, 만약 그걸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? 제가 잘하는 일이 행정이고 또 좋아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랜 공직 경험 속에서 쌓아온 전문성 그리고 고향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오늘 인터뷰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행보와 함께 고흥을 향한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